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요새 들어서 부쩍 라디오 DJ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매번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참 적응이 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좀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고요. 그 전에 이제 드리는 말씀, 오늘 또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밤 되면은 이제 목이 좀 가라앉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좀 잠깐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별 크게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개인 리딩은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흐름에서 종목들을 어쨌든 수익으로 이끌어내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면서 제 개인 채널에 보면은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놓은 메일로 이제 리딩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10년 동안 이제 이 현업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면서 좋은 시절이 있고 나쁜 시절이 있고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도 들어주시겠지만 계속 10년 내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떨어질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를 알고 있고 지금 좋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 않고 제가 보는 시장의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지 사실 제가 뭐 어떤 투자의 쪽집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종목을 찝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최대한 찝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뭐 혹은 뭐 한 10개 던져놓고 한두 개 찍거나 유튜브 방송은 더 할 나위 없고요. 아무튼 그런 좀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셔야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만 원에서 6만 원의 VIP 멤버십 뭐 자주 홍보를 드리진 않지만 이제 후원 개념이고 제가 어저께도 단타 종목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공개 방송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제 방송을 보게 된다면 좀 저도 댓글 이런 데 상처를 좀 받겠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이제 한두 번씩 단타로 빠지더라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거나 혹은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VIP 멤버십한테 선 공개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전체 공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 공개를 시청하실 정당한 권리시고 이제 제가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뭐 분석이나 어떤 뷰를 요청하는 메일을 주신다면 저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큰 돈이죠. 어떤 누가 유튜브 방송 보면서 3만 원이나 6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보시겠습니까? 광고 보는 시간도 아까운데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게 최소한의 부담감입니다. 이제 돈을 받고 물론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여기. 그래서 유튜브에 가져가는 그리고 방송 제작비로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제 좀 저한테는 퇴근하고 이제 저의 개인 정비 시간을 끝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최소한의 부담감이라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당연히 뽑아드려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맨날 손실 보는데 저걸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좋아요나 구독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눌러주시거나 댓글 써주시거나 보는 거 웬만하면 시간 내서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는지, 혹은 뭐 참고가 되셨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시간이 되신다면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두 달 정도는 제가 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개인분들은 대부분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매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년 보면서 급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좀 역동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더 올라간다고 팔지 말라고 하시다가 빠지면 그때 팔아요. 늘 그렇습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의 이제 급등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이렇게 오르면 급등이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하는 그런 가이드를 제 커뮤니티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만의 의견이고 책임이에요. 뭐 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물론 팔고 나서 올라간 게 더 많죠. 빠진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이 됐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파-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오시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실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더스 제약을 3.5% 정도의 이제 매도를 걸어놓고 체결되는 걸 보고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글 올리는 동시에 한 5%에서 7% 오르더라고요. 속을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파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즉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텀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결정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굴도 뵙지 못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사라 팔아라 하는데 따라와 주시는 분들, 저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력이.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고르고, 또 어제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피곤하더라도 방송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 이 좀 어그로, 요새 말로 좀 약간 좀 관심 끄는 그런 자극적인 멘트들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다른 분들처럼 뭐 1000% 간다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반드시 사야 될 종목, 뭐 안 보면 후회할 종목,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목을 좀 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독자를 많이 모으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자극적인 종목으로 급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했다면 잠깐 동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개월 있으면 2주년인데 3개월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음, 오랫동안 방송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종목이 없어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이제 좀 이것저것 말씀도 나누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챙겨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좀 이상하죠? 미친 것 같습니다. 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차분하게 드려봤고요.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7월 13일 걸 가지고 왔네요. 이거 바꿨는데, 참. 아무튼 지수는 그렇다 치고, 자, 오늘 한국판 뉴딜, 좀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큰 판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을 엉뚱한 대로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런 정책으로 인한 주식 시장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업이 아니고 뭐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팔고 한두 달 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한국판 뉴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엉뚱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한가 친 게 몇 개입니까? 상한가 친 거. 그리고 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20% 이상도 보이고요. 그 중에 제가 아는 종목 여기서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건 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종목은. 근데 뭐 상한가 치고 인기 많더라고요. 어쨌든 중해제약 관련된 뭐 몇 개 우선주 말고는 이것도 우선주, 이우선주 B 시장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수급을 다 빼앗긴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을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고용 안전, 고용 사회 안전망이 밑을 떠받치는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최우선 사업입니다. 부동산 아니었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10대 대표 간판으로 내걸었는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본인 임기 이후까지 이제 160조 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디지털 그린 뉴딜 내용도 너무 어렵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권을 뭐 편가르게 하는 건 아니니까 주식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핵심 분야의 과제로 촉진한다고 하고 당장 일자리 한두 개가 필요한 시점에서 2025년까지 190만 개 이거를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단타족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정말 읽는데 힘이 빠질 정도로 사실 저는 오늘 많이 좀 힘들었던 하루였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사업이 대전환을 이끌 것, 약간 영혼이 가출한 듯한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발표를 했어요. 혹시나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불평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발표를 어쨌든 국가 정책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수급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버렸어요. 뭐 뉴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무너져가던 인플레이션 초호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뭐 반토막 2배 올라버려서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뉴딜 정책을 약속하면서 1933년부터 35년까지의 뉴딜은 침체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실업자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전국산업부흥법, 세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설립, 일자리 안정책 얼마나 읽기 편합니까? 근본이제 폐지하면서 화폐 자체의 어떤 그 역할을 강조시키는 이런 산업을 토대로 미국을 이제 전성기로 이끌어내는 뭐 발판이 됐죠. 훗날에 어떤 뭐 좀 비편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지금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수급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특히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이제 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또 홍보를 하겠죠. 다른 이상한 종목들 가지고. 거래소 시장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오케이. 거래소 시장 대형주 위주로만 봐서도 사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크지 않은 뭐 그런 특징도 있지만 초대형주들은 윈터지스 이거는 뭐 화물 운송 그다음에 성장 바탕으로 세계 선두를 이끌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유엔젤 어린이들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회사랍니다. 두올은 매번 나오는 뭐 항만 공항 만드는 잡주 중에 잡주 그다음에 DPC 뭐 여러 번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SK케미칼이나 뭐 몇 개 빼고는 사실상 완전 어그로를 뺏겨버렸습니다. 또 뭐죠? 그래서 코스닥 따로 가져왔네요. 에이텍은 사실상 좀 약간 테마성이 있죠. 그리고 좀 이슈가 있는 테마라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이런 테마까지 주식시장에서 부정한다면 저는 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종목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글쎄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비대면 언택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조금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소형주가 이끄는 시장에서 지수를 이끈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수가 2180에서 버텨주고는 있어요. 조금 흐름 바뀐 건 아시겠죠? 지금 엉뚱한 수급들이 다 들어오면서 그나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받쳐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 종목들의 수급 자체는 많이 적은 상황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팔면서 지금 어쨌든 수급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시장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특히나 제가 보는 종목들 위주로는 단타밖에 답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시에 젤리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관은 완전히 손을 놔버렸습니다. LG전자 이 타지를 저도 이렇게까지 수급이 없었는지는 지금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LG전자 1등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SK텔레콤 있고 뭐 그냥 사실상 없죠. 시장을 이끌 만한 대형주들은 없습니다. 되게 작죠. 9억, 39억입니다. 현대모비스 38억. 실질적으로 오늘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올랐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좀 힘든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팔고 있고 카카오 팔고 있고 셀트리온,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SDI 대형주가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그래서 수급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 1,300억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서비스 업종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미쳐 있어요. 정말 개인처럼 투자하면은 돈을 절대로 못 번다라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보시면 수급을 정리해 보면 개인들만 샀거든요.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는 생각보다 폭이 컸고 뭐 완전히 손을 놔버린 상태에서 지금 개인들만 테마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은 이제 시총 상위의 큰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계속해서 사고 있는 이제 모습이고 LG화학, 셀트리온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삼전을 팔고 있는 오늘이고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제 끝물이다 말씀드렸죠. 이게 수급이 외국인들이 다 털고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였고 저는 이제 MC너품이나 이런 종목들을 위성 종목들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삼성전자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개인들은 뒤늦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따라 들어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라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 타임씩 늦은 종목 그런 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어제도 요 밴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시장을 이끌던 종목들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도 커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물론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고 중국 시장 제가 제도권 증시노트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붐이 일면서 부의 효과, 소득 효과가 완전히 돈을 안 벌어도 부동산이 올라주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중국은 또 부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이후를 보면 비교 불가죠. 아무튼 이런 시점에 중국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도 봐도 급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단타 위주나 테마 위주 혹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조금 신중한 장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CJ 제일제당 정말 아쉽지만 일단은 수급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외에는 갭 차이가 너무나 나는 상황을 봐서는 물론 팔고 나서 한 만 원 정도 더 오르긴 했어요. 고점은 41만 원이었고 혹시나 못 파신 분들이 있다면 앞에 제 논리들을 보고 혹시나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면 팔고 아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 오늘 아마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를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날인데 제가 앞서서 너무 우울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네요. 좋은 날이고 CJ 제일제당 우리가 언제 주식하면서 이런 종목 가지고 수익 내보겠습니까? 특히나 저도 원래 5% 이상은 잘 안 가지고 가는데 이건 20% 이상 수익 내면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7월 달에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지고 계셨던 분 그리고 파셨던 분 다 축하드리고요. 팔아야 내 돈 된다는 거 아시죠? 일단 적당한 시점에서 잘 파셔야 됩니다. 자, KMW는 일단 계속 홀딩입니다. 64,400원에서 어떤 테마가 들어오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정말 저는 신기한 게 5G나 뭐 이쪽 부분 무선 인터넷이나 어떤 이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긴 했지만 어쨌든 무선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기반 이런 것들 뭐 보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어쨌든 KMW나 서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SGA 같은 그 보안주, 그다음에 KG이니시스 같은 결제주, 결과적으로는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하려면 보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 어제 제가 VIP 멤버십에 밤에 말씀드리고 오늘 한 12시쯤에 풀었거든요. 제가 팔고 나서 풀었습니다. 위더스 제약 돌아 나오는 타이밍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좀 자화자찬을 하자면 7% 올랐는데 저는 3%에 팔았어요. 3.5%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 안 파셨던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다가 바로 반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셨던 분들은 알짜로 다 드셨을 거고 또 뒤늦게 사셨더라도 어쨌든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렇게 올랐다가 빠진 게 아니다 보니까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시간 외에도 0.7%나 올랐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파시면은 돈 버시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산도 어저께 추천주로 제가 뜬금없이 하나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밀린다 싶더니만 오후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11만 원. 차트가 이렇게 예술인 차트 정말 드물거든요. 대형주가 수급이 좀 꺾이는 상황이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200일선을 잘 지켜서 급락한다면 매도하는 전략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샘도 오늘 4%나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못하는 아파트 주택들 리모델링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GS건설, 삼성물산 같이 엮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어지럽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어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 어저께 매도 의견 드렸었죠. NC소프트 오늘 좀 밀렸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일단은 한 타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급락 위험이 매우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 찍고 횡보하고 다시 뚫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못 뚫는다 하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그랬네요. 조금 이제 3% 이상의 하락 나올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앞서서는 텐션이 좋았는데 오후가 아니라 방송 끝 무렵으로 약간 어지럽네요. 20분, 30분 동안 혼자 떠들라고 하니까. 자, VIP 멤버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또 유일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입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홍보해도 되겠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시장을 이렇게 한번 쭉 리뷰하고 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뷰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거랑 아침에 움직이는 차트 숫자만 보고 대응하는 거랑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